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코덱스가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에 대해서 기본 배당 이외에 총 15번의 추가 배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제가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가 바로 S&P 500인 거죠. S&P 500은 연평균 10% 이상씩 상승하는 이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목표 수익률 자체를 시장 수익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인 건데, 이 시장 수익률의 단점은 기간을 길게 녹여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투자를 해보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S&P 500의 투자인 건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배당이 좀 적다라는 그런 측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 코미컬을 같이 섞게 되면 S&P 500을 동시에 추종하긴 하는데, 수익을 일부 떼내서 연평균 10% 배당을 지급하는 커버드 콜 형태로서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S&P 500과 S&P 500의 커버드 콜 배당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실제로 워낙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도 이 길게 에세이도 적어놨는데요. S&P 500을 투자하는 것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해보면 3개월도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배당 컨셉으로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배당을 받는 건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습관이거든요. 배당을 꾸준하게 받으면서 장기적인 성과까지 추종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면은 아주 혁신적인 그런 ETF의 조합이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져가 보고 결국 442, 그러니까 S&P 500을 4, 그 다음에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4 들고 가면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안전자산을 가져가거나 금이나 채권 같은 거, 혹은 이 빅테크를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방어적으로 가시는 전략 333 혹은 442를 추천을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덱스한테는 올해 초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에 대해서의 코덱스의 컨셉은 배당을 주지 않고 이 배당을 알아서 ETF가 재투자해주는 그런 TR 컨셉이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올 초에 이 ETF의 TR 상품을 다 없애라, 7월 1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이나 컨셉들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위기가 코덱스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당을 지급을 했죠. 4월 28일자로 배당분 공지를 했고 배당을 실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기회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15번에 그동안에 미지급되어서 유보되었던 배당금을 앞으로 15번을 더 추가로 얹어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겁니다.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사이트를 몇 가지 드릴 건데, TR에서 이제 DR로 바꾸라라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쌓여있던 이 이익 잉여금을 추가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감소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배당 성향은 ETF가 정할 건데 이미 총액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상장사들은 이런 결정이 있게 되면은 한 번에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 락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착륙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요. 요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S&P 500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배당 락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인사이트. 이슈가 있어서 빠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가 악재인 건데, 배당 락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할 때 살펴보면은 이 오랫동안 우상향 하다가 주가가 밀리게 되면 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대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 바로 배당락의 장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연착륙으로 하는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 단단해지는,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이 배당의 추가적인 지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매우 좋은 결정인 거고요. 투자 관점에서도 보면 실제로 배당을 2배 받게 된다라고 가정해보면, 내가 ETF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좀 빠졌을 경우에는 요걸 살 수 있는 여력이 2배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효과가 좋을 건데, 이게 바로 29년 1월까지라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TR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재부 때문에 분배를 이제 해라라는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총 15번의 배당을 하라는 거죠. 상장 이후에 지금 총 15번의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15번에 대해서 배당을 2배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 2배는 총액인 거고요. 뭐 분기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주시고, 어쨌든 배당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장기적인 성과를 꾸준히 유지하기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미래셋은 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배당금을 임의로 줄였다라는 거죠. 자녀 분배금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임의로. 왜냐하면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형태의 패시브 형태에서 갑자기 ETF의 배당금은 운용사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사실 고객에 대한 신뢰 위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배당금을 더 많이 남겼어요. 오히려 준 것보다. 이 부분 때문에 해명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배당을 지급할 때 더 큰 논란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는데 자녀 분배금과 그다음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분배금을 같이 합친 것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을 표기한 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줄였다가 한꺼번에 표시하면 한 1% 되겠네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배당금을 주지 않았으면은 이제 이자 수익은 오케이, 그나마 적지만 오케이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의 총 보수, 돈 주지 않았으면 보수를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제가 성격상 또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과 실제 종가를 비교해서 배당 수익률을 체크하는 건데 코덱스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0.303인 건데 0.407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0.173인데 0.317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마는 저는 그냥은 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이 코덱스로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가장 기본은요, 오랫동안 기간을 녹여내야 된다라는 시장 수익률이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배당을 2배 주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재투자 여력과 분산 여력이 생긴다라는 것. 그리고 관점에서 보면은 S&P 500과 커버드 콜을 같이 가져가면은 더 안전하고 더 장기적인 성과를 더 오랫동안 추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판단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금, S&P 500의 배당금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은요, 꾸준하게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31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했고 15년 연속으로 배당금이 성장하는 그런 S&P 500 컨셉이다 보니까 배당금이 적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인사이트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QQQ와 슈드와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표준 편차가 1.1 정도 움직이는 하루에 슈드는 0.7 정도 움직이거든요. 요 사이에 균형 잡힌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SPY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젊고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다 라고 하시면 QQQ를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거고요. 방어적이다, 슈드. 그러면서 요 사이에 균형 잡힌 성과가 SPY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측면에서 관세 때문에 많이 밀려서 다시 반등하는 초입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 S&P 500의 장기적인 성과를 기억하시고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 본인의 컨셉을 잘 설정해 놓으시고 성과를 잘 추종하시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세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